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오늘은 제 전자책으로 만든 영문법 교재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의 두 번째 녹화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자, 지난 챕터 1을 계속해서 할 텐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석펜. 자,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 단어들은 그것의 어휘 범주에 따라 문장 안에서의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휘 범주 요 용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흔히 품사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어휘 범주라는 용어가 품사보다는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품사 대신에 어휘 범주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품사, 즉 동사, 명사, 형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휘들이 일정한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beautiful, rich, 이거는 형용사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run, kick, lift 이런 동사들은 이런 단어들은 동사라는 어휘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휘 범주라는 말이 저한테 쏙쏙 와닿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단어들의 어휘 범주에 따라 문장 속에 위치하는 위치가 결정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Maria라는 명사면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어휘는 그 어휘 범주에 따라 주어에 위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eat, 먹다라는 동사를 가진 it는 수어의 주어 다음에 수어를 구성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즉 어휘 범주에 따라 어순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어순이 정해지는 규칙이 곧 문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 단어가 갖는 어휘 범주를 꼭 공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온라인 영영사전 두 가지를 살펴드렸잖아요. 그 중에 둘 다 그렇지만 특히 첫 번째 조금 더 lower intermediate 레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을 보면 바로 단어가 나오고 어휘 범주가 나오잖아요. adjective는 adjective, verb는 verb. 꼭 알아두셔야 그 어휘 범주에 따라 맞게 문장 구성을 하니까 중요하지요. 자, 그리고 계속할게. 어수는 영어학에서 통사론의 개념입니다. 신텍스라고 하는데요. 거창할 것 같지만 전공자들에겐 낯익은 이름이지만 비전공자들에게는 신텍스가 뭐지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신텍스는 문장 구조의 옳고 그름을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통사론적 지식은 문법을 모두 설명하는 건 아니고 문법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갈게요. 자, 이에 더해서요, 통사론 신텍스뿐만 아니라 의미론, 시멘틱스도 있고, 형태론, 모르폴로지도 있고, 음성학, 피네틱스도 있고, 의문론, 포놀로지도 있어요. 모두 다 영어학의 학문들인데요. 이런 학문들의 실용적인 개념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면 한 언어를 의사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섞이고 섞여서 결국 문법이라는 영어학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이 요소가 결국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영어라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문이 3개 있어요. A 보면요. They were lucky. B. They were lucky to find a place. 자, 이렇게 부가어가 계속 처음 문장에서 붙는 거죠. 자, C. They were lucky to find a place to park. 자, 이렇게 부가어가 계속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경우네요. 자, 예문 3개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위 예문에서 언급한 영어학을 구성하는 학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3개의 문장, 어렵지 않은 3개의 문장을 통해서 이 영어학을 구성하는 위 학문들, 통사로부터 의문론까지 이 각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요. 이 럭키라는 단어가 다 등장하죠.
A에서도 B에서도 C에서도. 자, 이 럭키라는 단어는 그 형태만으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인터미디엇 레벨, 로어 인터미디엇은 뭐 글쎄요. 어쨌든 인터미디엇 레벨이라면 이게 딱 형태만 봐도 형용사네 알 수 있지요. 물론 럭키는 또 쉬운 단어이고요. 자, 설명해 보면 럭이라는 명사, 운이라는 명사에 접사 y가 덧붙여서 lucky, 운이 좋은 이렇게 형용사가 된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형태론의 개념이에요. 이 단어는 lucky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예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라는 형태론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scare라는 단어에 e가 탈락되고 없어지고 y가 붙어서 scary 또 형용사가 되거든요. scared이라는 동사에 y가 붙으면 또 형용사가 됩니다. 또 ing나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동사에 ing 붙어서 interesting, 동사에 ed 붙어서 interested 이렇게 형용사가 된 경우도 있죠. 자, 이것들은 다 형태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접사에 대해서는 시리즈 3편의 형용사, 명사, 부사편에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lucky는 opinion adjective에 속합니다. adjective, 형용사는 그 형용사의 범주가 또 있어요. 뭐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 다음에 뭐 형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많잖아요. 색깔을 나타내면 black, white, 뭐 yellow, 또 형태를 나타내는 건 square, oval, circle, diamond. 하지만 이 lucky는 그 형용사의 범주 중에서 opinion adjective에 속해요. 이 말을 쓰는 사람의 의견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예문 A에서 보면 they were lucky.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그들은 운이 좋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의견을 표현할 때 쓰는 형용사 범주예요. 만약에 she's beautiful 이라고 봤을 때 화자가 생각할 때는 그녀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자, opinion adjective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론의 영역인 거죠. lucky는 운이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의미론이고 opinion adjective에 속한다는 것도 의미론입니다. opinion adjective에 속한다라는 걸 굳이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요. 물론 나중에 형용사 편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형용사는 이렇게 stacked라고 그래서 쌓여서 쓸 수 있잖아요. 2개를, 3개를 명사 앞에 쌓여서 쓸 수 있어요. 뭐 his curly brown hair. 그래서 꼬슬머리 갈색의 머리, 꼬슬거리는 갈색의 머리. 이렇게 쌓여서 앞에서 쓰일 수 있는데 이럴 때 opinion adjective가 무조건 먼저 오는 거예요. his nice curly brown hair. 이렇게요. 멋지다는 opinion adjective가 형용사들이 여러 개 쓸 땐 꼭 처음에 온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문장 안에서 형용사 lucky는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죠. 하지만 a lucky day처럼 명사 앞에도 쓰일 수 있어요. 위에 day가 명사잖아요. 그 앞에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통사론. 자, word order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B와 C에서 아까 예문 B와 C에서 럭키 다음에 부가어로 왜 운이 좋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투부정사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로 갈게요. They were lucky. 근데 부가어로 붙었어요. 뭐가 운이 좋았어? 그래서 장소를 찾아서 운이 좋았어. 자, 여기 또 나오네요. 근데 어떤 장소를 찾아서 운이 좋았어? 이것도 place라는 명사에 의미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어떤 장소, 주차하는 장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부가어가 쓰인 거예요. 이렇게 주차하는 장소, 그리고 왜 럭키야? 주차하는 장소를 찾았으니까 운이 좋다는 거지.
뭔가 주차 공간이 아주 없을 때 찾아서 무료 주차를 딱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they were lucky to find a place to park 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이거 다 통사론의 개념이라고. 이게 다 통사론의 개념이다. 워드 오더. 단어가 주어 자리에 또 수러 자리에 들어가고 수러를 뭔가 설명해주는 수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줘서 문장을 완성하는 부가어들이 들어가고 동사에 부가어가 붙은 경우 a place to park는 앞에 있는 명사의 부가어가 들어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부가어적인 개념도 통사론이고 문장의 워드 오더도 통사론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끝으로는 음성학과 의문론 측면을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선 영어 단어의 어휘적 범주는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어휘적 범주는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내용어, 기능어로 나눌 수 있어요. content words나 function words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어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의문사 등이 속해요. 자, 기능어에는 관사, 대명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등이 속합니다. 자, 내용어, 내용을 전달하는 얘기예요. 내용을 전달하니까 내용어. 그리고 기능어는 약속된 문법의 기능을 담당하니까 주로 그래요.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주로 약속된 문법을 기능을 담당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명사 보면은 앞에 앞문장에서 받은 명사를 대신하는 그런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접속사의 기능 보세요. 접속사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grammar words라고 합니다. 기능어는 또 다른 말로 grammar word라고 해요. 그리고 주요 품사, 왜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등이 주요한 렉시컬 캐테고리라고 하나요? 이런 품사만으로, 이런 렉시컬 캐테고리만으로 의미 전달이 되잖아요. 내용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휘 범주들을 주요한 어휘 범주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내용어와 기능어로 구분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다음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음절, 박자예요, 우리는 그 어휘의 음절에 따라서 말이 길어지고 음절에 따라서 말이 길어지고 또 각각 음절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냥 평탄해요. 물론 경상도 쪽에 그 특유의 억양이 있긴 하지만 자 표준어의 경우에 사투리 방언이 아닌 경우에는 음절이 두드러지지 않고 모음이든 자음이든 평탄하게 단어 속에서 평탄하게 발음이 되지만 영어는 강세 박자어예요. 강세가 있어요. 단어에도 강세가 있고 문장에도 강세가 있어서 어떤 단어는 강하게, 어떤 단어는 약하게, 문장의 끝은 올리거나 때에 따라서 내리거나 이렇게 강세 박자어, stress timed languag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발음에는 강도 차이가 없어요, 우리말은. 하지만 영어는 강도 차이가 있어요. 자,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그리고 영어는 말할 때 드는 시간이 음절수에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말은 음절이 많으면 단어를 구성하고 단어의 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의 음을 음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절수가 많으면 당연히 음절이 더해져서 가나다라 자음 모음을 구성할
되니까 단어의 수가 길어지죠. 그러면 그 단어의 수를 읽어서 발화를 하는데 우리말은 발화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즉 말하는 시간과 음절의 수가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문장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의 내용어만 강세를 주거든요. 아까 동사나 명사 이런 내용어만 강세를 줘서 강하게 발음하고 나머지 기능어들 있잖아요. 그래머 워드는 약하게 발음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문장을 읽거나 말할 때 일정한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리듬감이 생겨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축약도 일어나요. 막 단어나 단어끼리를 막 붙이거나, 자, 거의 발음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축약이 생겨서 읽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ABC 예문을 들은 거요. 중에 C. They were lucky to find a place to park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내용어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내용어예요? lucky라는 형용사 내용어고요. find 동사, place 명사, park 동사 이게 다 내용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강세를 주어서 읽게 돼요. 그래서 리듬감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they, were, to, to 이건 강하게 읽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 노래와 같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예문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They were lucky to find a place to park. They were lucky to find a place to park. 이렇게 읽게 돼요. 자, 그래서 리듬감이 잘 드러나잖아요. 자, 그럼 또 추가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예문 Jerry finished his report on time. 자, 예문 B요. Jerry couldn't finish his report on time. 자, 이렇게 내용어와 기능어를 구별해서 강약을 주어서 제가 읽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Jerry나 finished나 report나 time에 강하게 읽어야죠. 자, 그리고 could've 이건 축약을 해서 읽어야죠. 이건 주요하지 않은 기능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읽는데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용어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의 길이로는 B가 훨씬 길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말이었으면 B를 읽는 시간이 A를 읽는 시간보다 길었겠죠.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면요. 자, A 보면 Jerry finished his report on time. 자, B 보면 여기서도 축약이 일어나요. report on. 이런 식으로요. 여기 B 읽어보면요. Jerry couldn't finish his report on time. 이걸로 좀 빨리 읽게 돼요. couldn't finished 이렇게 읽는 거랑 could've finished 비슷하게 could've finished 이렇게 비슷해져요. 그래서 결국 읽는 시간은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장을 말할 때 드는 시간은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닝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듣기를 할 때요. 그래서 대본을 보든 안 보든 의식적으로 영어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내용어의 강세를 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고 읽으셔야 돼요. 또 축약되는 부분을 잘 듣고 그렇게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해야지 말하고 읽을 때 유창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플루언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듣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내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챕터 2 가겠습니다. 영어가 왜 어려운지 알고 전공법을 쓰자. 자, 뭔가 돌아가려는 지름길을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맞부딪혀서 정도를 걸어서 영어 실력을 업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두 번 question 제가 2개 이상 꼭 매 챕터마다 있다고 했죠? What makes you think English is difficult? 무엇이 만드나요? 여러분을 생각하도록 이 make 지난번에 제가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였다고 했죠?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요. 뭐가 당신을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냐고요. 자, 두 번째 퀘스천이요. What is your own way to improve English skills? 여러분 스스로의 방법은 뭐죠? 영어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답은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나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었나? 자, 그리고 영어가 왜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살펴보고 자, 볼게요. 살피면서. 자,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말과 영어 간의 통사적인 차이점. 아까 워드 오더가 다르잖아요. 그 단어를 렉시컬 카테고리에 맞게, 어휘적 범주에 맞게 이렇게 배열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우리말이 다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게요. 일단 1번 보고 계시죠? 우리가 배가 아파 라고 말할 때 또 나 배멀미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공통된 배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이 무언지, 다른지, 같은지 고민을 하나요? 안 하죠. 자, 하지만 영어에서 한번 이 예문을 쭉 보세요. 5번부터 7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5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2개가 들어가네요. 또 6번에 자, A에는 his가 있고 B에도 his가 있네요. 7번에 자, taking 있는데 여기 또 taking 있네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 단어들이 자, 이렇게 배가 아파의 배, 나 배멀미가 좀 있어의 배처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같은지 다른지 자, 한번 읽어보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와 같이 이제 있습니다. 5번 Do you do your homework every day? 자, do you do your homework every day? 자, 6번에 A My car is a Hyundai and his is a Kia. My car is a Hyundai and his is a Kia. 자, B I borrowed his car last night. I borrowed his car last week. 7번 A He likes taking pictures. He likes taking pictures. B. He's taking a shower. He's taking a shower.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나요? 5번에 각각의 두는 뭔가요? 첫 번째 두는 맞아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쓰인 조동사 두예요. 뜻이 있나요? 없죠. 두 번째 두는요. 그렇죠. do one's homework 또는 do homework에서 homework이 필요한 동사, 숙제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해줘야만 할 때 쓰이는 동사 do 뜻 있고요. 자, A의 his는요. 맞아요. his car를 대신해서 한 단어로 줄여서 his, 그의 것을 의미하고요. 그럼 여기서의 his도 그의 것인가요? 아니죠. 그의 자동차. 그래서 차의 주인을 밝히는 대명사이죠. 그의 의미 다르고요. 자, 여기서 taking은요. 무슨 뜻인가요? taking picture, 사진을 찍다의 의미의 taking이고요. 자, 여기에서 taking은요. 샤워를 하다의 taking인데 각각 문법 내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taking은 likes라는 동사가 원하는 보충어인 동명사고요. 여기서 taking은 꼴은 똑같지만 뭔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분사로 쓰였잖아요. 현재 분사인 거고요. ing가 붙었다고 해서 모두 동명사는 아니고 모두 현재 분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 라는 의미인 거고 동명사, 사진 찍는 것 이게 명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명사고 7번의 B는
그는 샤워 중이야의 현재 분사인 거고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름의 문장을 통해서 아, 이건 이거구나 라고 자꾸 익숙해져야 하지요. 맞아요. 이렇게 문법 용어, 뭐 아까 얘기 드려서 형용사, 분사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사실 그건 덜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쓰임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알고 문장 늘리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영어가 어려운가? 지금 영어가 왜 어려운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워드 오더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 왜 영어가 어려운가? 우리말처럼 이렇게 은는 이와 같은 주어 뒤에 붙는 주격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에서의 주어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없고요. 목적격을 알려주는 을을이라는 조사도 없어요. 그냥 난 내 곰돌이를 좋아해. 그러면 I love my teddy bears. 여기에서 은 없고 테디베어를 없잖아요. 물론 근데 주격 대명사가 비동사가 쓰였을 때 예를 들어서 I am Lydia 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때는 우리말의 주격 조사가 드러나죠. 비동사 앞에가 무조건 주어라는 게 드러나니까요. 주격 조사가 확실히 없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대명사와 비동사가 주어졌을 때는. 이 경우 외에는 문장에서 주어가 길어졌을 때, 목적어가 길어졌을 때 우리는 영어를 어렵다고 느끼죠. 자,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것이고요. 또 이거 어순하고 개념이 같은데요. 아까 어순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랑 공통적인데요. 또 영어는 SVO 언어에 속해요. SVO 언어는 세계적으로 나뉘는데요. 어쨌든 그게 어느 언어가 어디에 속하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말은 SOV 언어라고 해요. 즉 S 주어, 동사, 동사의 가장 타동사의 보충어인 목적어, 순의 어순을 영어가 같지만 우리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 동사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I like roses. 올바른 영어예요. subject, object. 하지만 I roses like 이렇게 우리말 어순을 취해서 S, V, O로 만들면 이렇게 비문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말은 정문이 되지요. 자, 또 아까 제가 위에서 빠뜨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어에 비해서 우리말은 되게 flexible해요. 우리는 나는 좋아한다 장미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이런 어순에 되게 깐깐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번에 비와 같은 비문을 만든다고 비문을 만들죠. 자, 여기서는 띄고 자, 그래서 영어의 글을 잘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를 가려내서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SVO의 구성을 가진 경우가 아닐 때 S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V 다음에 보충어가 많을 때 이럴 때 문장이 복잡해지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차근차근 보충어, 부가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영어 문장도 쉽게 정복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기본적인 워드 오더부터 확인해 나가는 게 맞겠지요. 자, 그럼 오늘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영어 문장의 핵심 요소인 동사의 의미나 유형에 따라 원하는 보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영어가 어려워져요. 오늘 3번까지 할게요. 영어가 어려운 이유. 자, 제가 말씀드렸죠. 보충어는 동사 다음에 따라 나오는, 동사의 경우에 동사 다음에 따라 나오는 필수적인 문장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보충어가 무언지 알아야 되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사라는 어휘 범주가 가진 어휘가 요구하는 문법을 알아야지 보충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 드렸죠. 자, 그리고 영어 문장은 일반적으로 주어인 명사구가 오죠. 왜냐면 꼭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오진 않아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동사로 시작하는 동사구가 오죠. 그래서 수를 구성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통사론적 관점에서 트리 구조를 통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트리 구조라고 해도 뭐 거창하진 않아요. 일단 이걸 좀 내리고요. 자,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트리 구조라고 해요.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평면적으로 살펴보면요. 문장은 주어와 수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에 뭔가 필요한 보충어가 막 따라올 수도 있고 수어 다음에 여기에 길게 보충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얘기한 부가어들이 덧붙여서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지요. 간단하게 S는 NP 플러스 VP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를 트리 구조로 나타내면 S는 NP 플러스 VP라고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NP와 VP 사이에 뭔가 동사구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조동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VP는 동사구잖아요. 구는 뭐예요? 동사 외에 어떤 단어가 덧붙여져서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뒤에 뭐가 붙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보충어인 거예요. 보충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또 2단어 이상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트리 구조가 가장 기본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센턴스, 문장은요, NP와 VP로 구성되는데, VP는 또 여기도 NP도 뭔가 가지가 있죠. 명사와 뭔가 따라 나오는 게 뭔가 있을 거지만, 여기서는 일단 VP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V는 VP, phrase, 요게 동사구라는 얘기잖아요. verb phrase. 요거는 noun phrase, 명사구.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가 오는데요. 이렇게 컴플리먼트가 괄호로 쳐져 있다는 건 꼭 컴플리먼트가 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자 문장도 있잖아요. I run 이런 거, I sleep 이런 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트리 구조를 자, 염두에 두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런 트리 구조를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워드 오더가 그래야 워드 오더를 제대로 완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억스라는 거 설명했어요. 자, 가운데 NP와 VP 사이에 이것도 억스도 괄호로 쳐져 있거든요. 꼭 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헬핑 벌브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해요. 조동사라고 하는 게 조자가 도움 조자니까 저는 헬핑 벌브라고 쓰고요. 뭐 will, can, might 이런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더 넓게 헬핑 벌브는 봐야 됩니다. 심지어 시제까지도 이 헬핑 벌브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동사 편에서 제가 잘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 핵심적인 거. 보충어에 부가어까지 있을 때 트리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문장이 복잡해지면 당연히 보충어 외에 부가어가 더 붙겠죠. 자, 그래서 보면 요 트리 구조예요. 자, 아까 S, 센턴스, NP, 그리고 VP. 주어와 수어. 그런데 주어는 N 올 수 있죠. 물론 많아질 수 있어요. I 가장 간단한 거 N 오지만 뭐 my brother, my three children 이렇게 점점 명사구가 돼서 길어질 수도 있죠. 자, 뭐 sleeping dogs 뭐 이렇게 뭔가 앞에 분사가 붙어도 되고요.
어쨌든 자, VP는 아까 V 다음에 컴플리먼트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가어가 붙을 때는 VP가 한 번 더 온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V와 보충어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부가어인 애정트가 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트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애정트는 동사구와 바로 오게 되고요. 또 애정트가 있을 땐 동사구가 하나 더 생기고 동사와 보충어가 생긴다. 요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이 구조에 있는 거요. 네, 오늘 요 예문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He enjoys his work truly. 자, 여기 S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오고 요렇게 부가어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부가어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부가어가 왔네요. 자, 그런데 A 문장은 정문, C도 정문. 하지만 B는 비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truly의 위치에 따라 이 truly라는 부사의 어휘 범주가 갖는 위치가 B는 틀렸다는 거죠. 아까 워드 오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사라는 어휘 범주를 갖는 truly의 올바른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B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이거를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truly는 여기 올 수도 있고 A처럼 그리고 B처럼 여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NP, VP. 자, 이렇게 부가어가 이건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문장이 구성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He enjoys his work. 그는 그의 일을 즐겨. 하지만 얼마나, how, 전에 애정트는 뭐에 관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When, where, how, how much, 자, why, 뭐 이런 거에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속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ow에 관한 truly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차지하려면 이렇게 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정트가 여기 왔잖아요. adverb 애정트, 부사 애정트가 왔잖아요. 이럴 땐 VP가 하나 더 쓰이고 verb가 오고 complement가 오는 거죠. 명사 complement. 이거 얘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컴플리먼트는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라고 그랬고 애정트는 그저 정보를 주는 부가어니까. 자, 이 경우도 되고요. 얘네 둘의 가지가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이렇게 서로 슝 하고 슉 바뀌어가지고 truly가 애정트로 동사 앞에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고 하나 더 만들어지고 동사오고 NP 컴플리먼트가 와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이 truly라는 정보를 주는 부사는 빨간 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동사와 동사의 보충어인 컴플리먼트 사이는 안 돼요. 여기는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못 끼어들어요. 왜냐하면 컴플리먼트는 동사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나는 보충어하고 있어야 돼. 얘하고 가까울 거야. 이래서 동사는 꼭 컴플리먼트와 가장 붙어 있어야 돼요. 애정투와 붙어 있으면 문장이 이렇게 B처럼 비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요 트리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시고 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길어졌네요. 사실 30분 안으로 늘 강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40분이 다 돼가네요. 자, 여기까지 스스로 복습 꼭 해주시고요. 저와는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만나 뵐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